2025년 제42주차 10월 13일에서 10월 19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유보했습니다. 만 9년째 공석입니다. 권력자들의 특성으로 보입니다. CCTV로 총리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 윤석열 내란에 공모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법원장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여야 권력 투쟁으로 정책 부재한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33 기간을 훨씬 넘겨 대선 코앞에서 내린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총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직선제 통한 사법 독립, 중립,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 대통령 개입 논란이 계속됩니다. 쿠팡 불기소 폭로한 검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사기관장도 이제 직선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극단 선택으로 특검 강압 수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중이 특검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이 폭로되면서 특검의 정당성도 흔들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감사 내용이 달라지는 감사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직선으로 권력으로부터 역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방위산업 대신 무기수출산업에 급급해 드론 등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의 경우 해킹과 유사시 부품 공급 중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 행정망이 무방비 상태로 해킹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분야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기후위기 속 탈화석 연료를 통한 생산과 소비 시대에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문제는 양국 간 상호 협상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의 일방적 협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주식 투자 역시 단기적 투기 거래로 일관한다면 직접적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외환 거래 73%를 차지하는 가상 자산이라고 합니다. 외환과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노태우 비자금이 SK에 기한 1조 4천억 원은 이혼소송 위자료가 아니라 불법 자금으로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규제 철폐를 넘어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자본의 입장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부채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될 만한 일입니다. 국가 R&D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방향으로 기술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금의 국가 책임 대신 국민연금, 대기연금, 개인연금 3단계 연금 구조로 가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출 억제 중심 세 번째 집값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 세제,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정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항생제 처방 OECD 2위라고 합니다. 의정 갈등 중 공공의사 1,200명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약화에 놓여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건강훼손과 의료비 증가 등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전체 인구의 20% 노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국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국외 거주의 경우도 공히 적용돼야 합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사망률은 5.3% 전년도 대비 감소했는데 자살률은 8.5% 증가했습니다. 9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하루에 자살 시도하는 학생이
20여 명에 달합니다. 학교와 교육제도 전면 개편되어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청년 일자리만 따로 분리해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이라는 고용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건강과 여가 확대 그리고 일자리 확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임금 계산으로만 노동시간 단축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재 발생 기업주에 대한 처벌 면하려는 공사 중단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재 1, 2위가 배달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 사실, 극단적 노동 착취 구조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 분야입니다. 지상의 방사능 전기 생산,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핵쓰레기, 이런 위험을 덮기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더 지을 것이 아니라 폐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재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작년 최대 온실가스 배출이 기록되었습니다. 석탄, 원전을 대체할 대한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 역시 환경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 그리고 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소통,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깃밥 2,000원을 말하기 전에 농민들이 쌀 한 공기에 200 내지 300원 수준으로 판매하는 현실부터 말해야 합니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 30년 내에 쌀 자급률도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야인데 미국의 관세에 맞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양국 갈등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이유대 북중러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묶인 한국이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할 군사 외교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관계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정쟁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 개인 차이는 있지만 자민당은 일본 제국주의 과거사에 진실된 사과 반성 배상을 하지 않는 극우 정치 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중재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과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2주차 주간 정세동향이었습니다.